이제 라이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영호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정숙 씨랑 잘 만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다 보니까 편집의 영향으로 깨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너무 변명만 하고 옥순 씨가 오디오가 녹음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연봉 얘기할 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변명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면 오디오가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방송에 임했던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본 건 옥순이잖아. 옥순 씨가 본명이 찰리라고 했을 때 찰리를 본 게 아니라는 얘기를 본인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본인도 오디오가 녹음되는 자신과 녹음되지 않는 자신을 구분해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 건 옥순일 뿐이잖아. 그거를 구분했다가도 막상 해명할 때는 딱 본체로서 해명을 하고 이런 게 중심을 못 잡고 있는 느낌이 있어. 마이크 빼서 녹음되는지 몰랐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들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상철 씨가 화나게 되는 그 막판의 오지랖 장면도 그렇잖아요. 내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 그리고 영식의 행동도 해명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나한테 죽을 끓여준 건 사실이지만 근데 바나나 우유는 본인을 위해서 해준 거 맞잖아. 그러면 최소한 2개를 했고 본인만 계란말이 먹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 해명을 해도 결국 본질을 해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옥순인지 찰리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하고 해명을 안 해도 되는데 옥순으로서 광수로서 그 시간들이 이제 끝났구나. 그게 저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제 전체가 아니니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 저도 보기 민망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긴 했지만 영숙 씨가 훨씬 더 노련했지. 영숙 씨가 잘했다 뭐 못했다는 아닌데 옥순 씨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 데프콘이 들어가 그런 거는 광수라는 캐릭터를 묻어버리려고 한 건 아니야. 광수라는 캐릭터를 더 살려주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고 광수를 약간 희화화했다고 본인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무서운 광수가 돼버리잖아. 데프콘이 아무 말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서운 광수가 되거든. 근데 광수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서툰 광수가 되거든. 근데 이제 실은 그런 데프콘의 어떤 도와주려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데프콘의 말 자체가 세서 그렇지 데프콘은 시청자를 대변한 거기도 하고 광수를 보호하려고 한 거기도 해. 광수의 사형선고라고는 표현은 물론 세지만 본인이 사형선고라는 말을 한 시점이긴 해. 그러니까 서통광수로 데프콘이 만들어 주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광수의 자기 표현으로 인해서 무서운 광수로 돼버리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지. 영수의 해명은 솔직히 이해가 가. 영수는 왜냐면 영수가 귓속말 그 부분은 나도 개인적으로 놀리긴 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미션이었고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한 거니까. 그치, 영수가 확실히 센스가 있더라고. 광수랑 옥순의 특징은 다른 사람 질문에 더 길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보면 반성을 하면 좋겠죠. 하나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 모습이 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적당한 해명이지 않을까? 영철은 재발견이고 상철도 남자 세계에서는 확실히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리더십도 있고 센스 있는 사람 그리고 아기자기한 그런 센스도 있고 이번 기수는 전체적으로 남초 대 여초 그 느낌이 있어. 이게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초 여초에 있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철 씨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컸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라방에서의 문제는 옥순 씨의 해명이 영식 씨를 매기는 거잖아. 근데 벌레를 잘 잡으면 남자답고 오빠 같은 거야? 그러면 세상 성인들은 다 세스코에 계시겠네. 4대 성인이 이제 공자 예수님을 해갖고 세스코 5대 성인으로 세스코 넣어. 벌레를 잘 잡는다고 그게 오빠 같다니. 똑같은 변명을 하더라도 아유 이렇게 좀 죄송하다. 그렇게 좀 그 부분 인정하고 1절만 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이게 뭐든 이제 2절 3절 넘어가니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국 영식을 매기는 꼴이 되다 보니까 영식이 남자답지 않고 오빠답지 않은 모습들을 미공개 영상으로 풀어야 되나? 영식 씨가 무던한 성격이 아니었으면 해명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지. 근데 실은 이번 기수에 나온 분들은 이게 막 안 좋은 모습은 있지만 실은 우리 주변에 흔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보기에는 불편한 건 사실인데 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 방송을 잘 모르고 속삭이면 오디오가 안 잡힐 줄 아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영식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은 투명하고 아이 같은 면이 있는 거지. 영숙 씨가 그 표정으로 카메라에 순간이라도 잡히면 다시 표정 관리하려고 애쓰고 그냥 죄인처럼 있다가 조용히
그렇게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건 같아. 그런 면에서는 옥순 씨보다는 영숙 씨가 사회화가 더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상철이지. 상철 씨는 딱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라이브 진짜 뼈를 갈고 나왔잖아요. 막 다시 몸도 멋있게 만들고, 딱 그래서 이를 갈고 좋은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딱 와서 그냥 인정하고, 그냥 내가 부족한 사람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냥 짧게 말하고 넘어가잖아. 전략적인 면에서는 뭐 상철, 영숙 뭐 이런 정도 좋았고, 그냥 말을 아낀 현숙도 좋았고, 그리고 영철은 원래 센스가 있는 사람 같아요. 재밌는 사람 같아. 센스는 없고 유행어나 배웠다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라이브 봐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사람 재밌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사람이더라고. 영숙님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영숙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은 아니거든. 영숙님이 경험한 그런 뭐 사회적인, 영숙님의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뭐 뒷담화야? 같이 그냥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 가지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겠지, 당연히. 아니, 영숙님이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데프콘에 대한 해명을 해주고 싶었어. 데프콘은 광수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어. 우리는 알잖아요.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오바를 하긴 했지만 진짜 광수가 어떤 행동할 때는 안타까운 표정들이 진짜 있었거든. 상철이 확실히 상남자 느낌이 있고, 남초에서의 리더 혹은 중간 리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긴 해. 광수 씨가 군대를 진짜 갔다 오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살짝 생각이 드는데, 옥순도 마찬가지야. 실은 중요한 거를 최소한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상대의 본심을 알기가 참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어쨌건 선택을 결정한 거긴 하니까. 광수의 어떤 조건에 현혹되지 않았다면, 광수가 엄청 좋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영자 씨가 찾던 조건이지,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지. 넓은 세상을 만나면서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이번 기수 진짜 새로운 장르였어. 흥미로웠어. 저는 이별의 이유를 나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35화 18기의 마지막이 시작이 됐죠. 아니야, 30 아니었어. 라이브 분석이야. 숙소는 근데 역대급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영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시 보았고, 아름다운 기수였고, 비주얼 기수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잘생기고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던 영식님도 그렇고, 영철님도 몸이 좋았고, 상철님도 마지막에 보니까 스타일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전체로 다 아름다운 분들이었고, 이게 솔로 지옥이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수영장까지 있는 대로, 첫 등장 때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도시도 이쁘고 숙소도 이쁘고 출연진들도 다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임원급이라는 의미에서 고급노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런 부분이 증명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첫 장면은 상철님이 순자님을 데려다주면서 쿨하게 또 데려다주고 즐거웠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철씨가 어른스럽게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상철씨가 훨씬 더 매력있지. 순자를 딱 데려다주는 이런 모습들은 또 상철이 가진 그런 매력들을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 영숙님에게 현숙님은 너무 고고해서 다른 결이라고 느끼지 못하지. 고고한 척하네? 라고 느끼는 거지, 영숙이 봤을 땐. 상철은 돌아오는 길에 영철을 만나고요. 영철은 원픽에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게 너무 어이없다. 자괴감 든다.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긴 해. 영철 보니까 드립이 영호보다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리 재밌는 사람이 있어도 분위기가 처지는 경우가 있어. 어느 경우냐면 재미없는 사람이 수다쟁일 때 그리고 재밌는 사람이 배려심이 크거나 외향적이지 않을 때. 재밌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다쟁이가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안 해. 일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로 분위기가 재미없어진다고. 혹시나 그래서 영철 씨가 그런 매력을 발휘하지 못했나? 그러면 영철 씨는 그런 식으로 나비효과 같은 피해를 본 걸 수도. 인상이 좀 세고 다른 사람들은 대기업인데 스타트업이고, 그것도 좀 있지. 근데 영철은 장군감처럼 약간 지하대장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유롭고 재밌는 사람 같아. 경험하기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게 또 한편은 또 오지 여행 이래버리니까 너무 과한데, 오지 여행을 또 가진 않겠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철 씨 되게 재밌고 따뜻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초반에 들어간다는 거는 주변의 평판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나 이러면 그래도 믿을만하고 열심히 일하고 특출난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하거든. 그게 이제 직원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영철님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상철님이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게 느리진 않아. 영철님 진짜 많이 응원하는 입장으로 항상 봤는데, 그래도 라이브에서 터져가지고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영철님의 매력을 그래도 어필이 됐구나.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